저희 좀 전에 요거까지 치셨죠? 요거 다시 열어주세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저희 아까 최소화 단추 눌러서 내려놨죠? 맞죠? 그러면 요 밑에 있어요. 항상 작업 표시줄에. 그래서 최소화 단추 누르신 다음에 찾으실 때는 뭐 눌러주세요? 작업 표시줄. 그러면은 아까 등록한 거 나오실 거고요. 교재는 31페이지.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예,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나중에 혹시 저기 자격증반 가시는 분들은 도형을 많이 그려요. 그 자격증반에서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그냥 맛보기로 조금씩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그림 이런 게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영진 이디유 사업 제안서라는 글씨 있거든요. 요 안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 큰 글씨 안에서 거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옆에 테두리에 점선이 나와요. 무슨 선이 나와요? 점선. 네, 점선은 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실선이 됩니다. 맞죠? 네. 실선이 연결된 선이에요. 그래서 실선이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범위 지정이 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한글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죠. 네.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꼭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요 테두리를 눌러서 여기가 점선이 되면 요 글씨들은 다 범위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옆에를 무슨 선으로 만드세요? 실선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가 선택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씨체를 바꿔볼 건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빈 걸로 나오세요? 제 것처럼? 네. 이게 빈 걸로 나오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씨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빈 걸로 떠요. 그리고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빈 걸로 뜨거나 아니면은 요 숫자 옆에 더하기가 뜰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인 거예요. 네. 왜냐면 컴퓨터가 똑똑은 한데 여기가 한 칸이다 보니까 하나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면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가 하얗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글씨, 글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 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31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저걸로 바꿔주세요. K비즈 보시기냐 한마음 고딕B K를 찾으세요. 먼저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한 거예요. 그래서 K비즈 한마음 고딕 뭐요? B 대부분 B가 진하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글씨체보다 좀 더 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으신 분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글꼴 다운 받았잖아요. 그래 글꼴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 눌러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뭐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이 파트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찾을 때는 기억 연습. K 먼저 찾으세요. 더 내려가세요. 네. K 나올 때까지. 아니요, 넘어가세요. 위로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쭉 가세요.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A, B, C, D, G, H. 조금만 더. 있지? 잠깐 줘보세요.
설치 안 됐네. 아, 저것 때문에 설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아무거나 하세요. 그 안 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맞다, 저거 설명 안 드렸구나. 설치했잖아요. 그 원래 컴퓨터 한번 껐다 켜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분은 오늘 처음 설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은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 색깔이, 아무 글씨체나 하세요. 혹시 없는 분은 본인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설치하면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컴퓨터를 한번 뭐 하셔야 돼요? 껐다 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설치하고 컴퓨터를 뭐 하세요? 껐다 키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은 다른 걸로 하세요. 네. 다른 걸로 하세요. 지금 안 나와요. 네,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셔도. 네. 그래서 컴퓨터 껐다 키면 뜨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안 뜨나 했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컴퓨터를 껐다가 안 켰죠? 그 다음에 교재는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고 요번에는 여기를 할 거예요.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네, 여기도 안에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그만한 네모칸이 나오실 겁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여기 테두리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글씨체 가셔서 임의의 걸로 하나 고쳐주시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만 24로 고쳐주세요. 글씨 크기 몇으로 고치시라고요? 24.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아까 연습했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앞에 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요거하고 얘하고 같이 선택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혁신적이하고 뭐요? 교육 마케팅.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일단 위에 거 지금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신 채로 뭐 누르고요? Shift 누르고 요 밑에 있는 교육 마케팅 가서 클릭하세요.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Shift.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치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치세요. 여보세요. 일단 여기 누르세요. Shift 누르신 채로 아니 여기 컨트롤이고 여기라도 누르세요. 마우스로. 그러면 지금 조절점 두 개 나왔죠?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항상 이 조절점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점이요? 조절점이 하나만 나와 있으면 Shift를 안 누르고 눌렀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몇 개 선택한 거죠? 그러면 양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조절점이 나오면은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난 누른 거 같은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뜰 때. 네, 그러면 뭐를 안 누른 거예요? Shift를 안 눌렀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일부러 틀릴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일부러 틀릴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테두리에다 놔보세요. 마우스를. 그래서 테두리에다 놓으시면은
네 방향이 나와요. 몇 방향이 나온다고요? 네 방.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계세요. 시프트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개 선택하고 이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컨트롤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개 선택할 때도 쓰고 복사할 때도 써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복사할 준비가 된 거예요. 뭐 할 준비가 됐다고요? 복사.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위로 이동하신 다음에 놔보세요. 마우스를.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어떻게 되죠? 또 생겨요. 네, 똑같은 게 또 나왔죠? 네. 네. 우리 하다 보면은 잘못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네, 그때는 빨리 컨트롤 누르신 채로 Z 눌렀다 띄시면 없어져요. 컨트롤 Z가 뭐냐면 되돌리기예요. 그 전작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처럼 잘못했어. 바로 알았어. 그때만 쓰는 겁니다. 네. 이전에 잘못했어. 예전에 잘못했어. 그럴 때는 컨트롤 Z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씩 눌러서 지우셔야 돼요. 컨트롤 Z는 언제만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잘못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뭐만 잘못되면 컨트롤 Z만 누르시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일부러 한번 틀려봤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32페이지 밑에 거 할 겁니다. 32페이지 밑에 거 할 건데 워드아트 적용하기라고 있어요. 32페이지에 보시면 뭐 적용하기요? 워드가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트는 뭐죠? 예술이죠. 그래서 글씨를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주는 걸 워드 아트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사업 제안서 보이세요? 얘만 범위 지정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사업 제안서만 범위 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가장 끝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거는 선택이 돼야만 떠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떠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 분명히 여기에 어떤 메뉴가 뜬다 그랬는데 안 뜨네. 그러면 거의 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여기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식 눌러주시고요. 뭐 누르시라고요? 서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뭐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 좀 해주세요. 뭐냐면 여기 밑에 선 하나 그어져 있고 삼각형 있는 거 있죠? 요게 자세히 버튼이에요.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자세히라고 떠요. 이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나는 보여줄 게 뭐하다? 많다.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워드아트 스타일 바로 위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 있으세요. 눌러보세요. 그럼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미리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쓰시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쓰기 편해요? 만드는 게 편해요? 만들어져 있는 게 편하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에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 세 번째 거 채우기 검정 텍스트 1에 윤곽선 배경 1에 진한 그림자 배경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효과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채우기는 검정색, 텍스트 1, 윤곽선의 배경 1, 진한 그림자의 배경 1. 이런 효과들이 여기 하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세요? 들어가 있는 거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썼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쓰면 노력 안 한다 그랬는데, 예, 요즘에는 시대가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효과가 들어간 글씨랑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때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강조하기도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33페이지 위에 2번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 했어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 건데요. 3번은 여기 영진만 범위지죠. 영진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요. 색깔 바꿀 거예요. 뭐 바꿀 거예요? 색깔. 근데 글씨색 바꿀 거라 우리 글씨를 텍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이게 도형으로 치면은 네모잖아요. 직사각형.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다각형 안에를 바꿀 거면 도형 채우기. 근데 지금은 뭘 바꿀 거죠? 글씨만 바꿀 거죠. 그때는 뭐요?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채우기 누르셔서 여기 밑에 주황색이 있어요. 표준색에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색깔을 넣든 뭐를 하든 요즘에는 대부분 다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이게 무슨 색인지 알려줘요. 네.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나옵니다. 근데 올려놓고 살짝 움직이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옆 동네 갔다가 다시 오세요. 그 대신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색깔 교재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34페이지. 그래서 34페이지는 여기 아까 텍스트 채우기 밑에 보시면 텍스트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무슨 선이요? 윤곽선.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에다가 윤곽선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라고요? 윤곽선. 거기에서는 여기 표준색에 제일 첫 번째 게 진한 빨강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선택하시면 여기 테두리에 진한 빨강색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씨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테두리에다 강조하면은 좀 더 글씨가 어떻죠? 강조가 되죠.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교재에 맞춰서 하지만 이런 거는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고 내가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EDU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edu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여기 텍스트 채우기는 주황 강조 2에 60% 더 밝게. 여기 주황 강조 2 있어요. 근데 주황 강조 2 말고 몇 프로 더 밝게요? 60. 예, 60% 더 밝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몇 프로 더 밝게가 떠요. 그래서 주황 강조 2에 60%더 밝게. 그러니까 위에는 밝게고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예, 어둡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윤곽선은 여기 텍스트 윤곽선은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여기 파란색.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그게 안 나오는데. 아, 지금 잘 하셨는데 잠깐 주세요. 여기를 눌러야 나와요. 서식. 네. 여기 텍스트 채우기 가셔서 주황 강조기 하셨죠? 네. 네, 그거 됐고 그 위에 거. 네, 이거 여기 누르는 60%. 네, 그거 한 번 더 누르시고 밑에 윤곽선 가셔서 여기 세 번째 거 파란색 끝에서 세 번째. 네, 그거. 그래서 말뜻 그대로 텍스트 채우기는 글씨에다가 색깔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효과 잠깐만 눌러보실래요? 하지는 않을 건데 텍스트에다가도 뭐를 줄 수도 있어요.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영진 EDU만 범위 지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교재는 저기입니다. 35페이지. 그래서 3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홈으로 와주세요. 홈. 왜냐면 글씨 크기 바꿀 거예요. 뭐 바꿀 거라고요? 네, 66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홈에서 홈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에서 여기 60을 눌러서 66으로 변경. 그래서 66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까지 되셨죠? 66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해볼 겁니다. 35페이지 그때 글머리 기호 삽입하기 해볼 거예요. 예, 요것도 파워포인트에서는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새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에 보시면은 여기 새 슬라이드라고 있으세요.
무슨 슬라이드요? 예, 새 슬라이드.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제목 및 내용. 뭐 많이 쓴다고요? 예, 제목 및 내용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목 및 내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거가 하나 뜨실 거예요. 2번 슬라이드로. 몇 번 슬라이드로 나오세요? 2번. 그 다음에 교재는 36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위에다가 제목에다가 예, 순서 넣으시고 대문자로 치세요. 그래서 밑에다가 거기 3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업 개요부터 쭉 등록하세요. 교육 환경 분석. 그래서 있으시죠? 그거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칸 모자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글씨 크기 조절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칸 모자르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은요. 저기 할 거예요. 글머리 기호라고. 요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원 들어간 거 있죠? 여기 앞에 놓는 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요 조그마한 원이 글머리 기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넣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조건 글씨 치면 이게 자동으로 떠요. 안 뜨신 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바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뜨신 분은 왜 안 떴냐면 처음에 이게 나왔는데 얘를 지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 걸 지우면 이게 안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바꿔주면 어차피 그 새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떴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 바꾸려면 얘가 선택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안에를 누르시면은 요 안에 점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무슨 선으로 바꾸시라고요? 네,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꾸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점 3개 있을 거예요. 보기 밑에. 보기 밑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얘가 여기가 글머리 기호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목록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점 3개 옆에 보시면 단추 하나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점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네모 있고 큰 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누르시면 바뀌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글머리 기호를 뭐 할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쳤는데 나는 글머리 기호가 없네 그러면 여기 가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문자표 들어가거나 없나요? 여기 있죠? 그건 좀 이따 넣어요. 네. 얘도 뭐 문자표처럼 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교재에는 없으니까 그건 좀 이따 해볼게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게 있고 조금 불편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옆에 보시면 1, 2, 3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요건 번호 매길 때. 예, 우리가 기호로도 하지만 1, 모, 2, 모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번호 매기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을 하시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원문자 하시면은 원문자, 로마자, 영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도 가능한데 한자로는 하지 마세요.
왜 안 하는 게 좋아요? 한자는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1, 2, 3으로 하겠습니다. 쓰는 건 둘째치고 읽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아마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가고 얘들아 너네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니 한자로? 그러면 쓸 거예요, 못 쓸 거예요? 못 써요. 그래서 한자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0으로 한번 변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번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3번, 4번만 범위 지정을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이거를 수준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가 1수준이에요. 몇 수준이요? 1수준. 2수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탭이라고 있어요. 왼쪽 위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네. 탭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걸 몇 수준이라 그래요? 2수준이라 그래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수준을 내렸는데 잘못 내렸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는 Shift 누르시고 탭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1수준으로 올라가요. 컨트롤 Z 되는 거야? 안 돼요? 컨트롤 Z도 돼요. 근데 어차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Shift 그 탭하고 Shift 탭이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탭 눌렀을 때 잘못된 걸 바로 알았어. 그때는 뭐요? 컨트롤 Z로 하셔도 돼.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때 무조건 Shift 탭이에요. 예, 그러니까 탭은 한 수준 내릴 때, Shift 탭은요 한 수준 올릴 때. 그래서 요걸 이제 일명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수준, 2수준 이런 근데 왜 식으로. 1이 남을까요? 무슨 일이 나와요? 네 맞아요 거기. 네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하라면요. 근데 왜 이게 남을까요? 아니 그걸 하지 말고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아, 네. 네 어차피 글로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위치로 하려면은 아까 컨트롤 제가 그랬잖아요. 컨트롤 Z는 잘못한 걸 바로 알았을 때. 아니 근데 이거를 탭으로 저 상태로 만들려면은 이걸 누르라면요. Shift 탭. 아 네. 컨트롤 탭 눌러줬죠? 네. 그래서 탭 눌러서 다시 이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키 위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번하고 몇 번으로 나오세요? 2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준별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여기를 저기 네모로 바꿀게요. 1, 2로 안 하고 네모로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라고요? 요럴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글머리 기호 누르세요. 네, 지금은 요 두 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글머리 뭐요? 기호 누르시고 여기 네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 2가 뭘로 바뀌어요? 네모.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3번 밑에 4, 5 있어요. 4, 5도 요거랑 똑같이 네모로 만드세요. 뭘로 만드세요? 네모로.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4, 5. 4, 5번 한번 할게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다 직접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2, 3, 4를. 1, 2, 3, 4를 치면 단점이 뭐냐면요. 이걸 바꿨을 때 숫자가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내가 직접 치면. 근데 컴퓨터한테 숫자 만드는 거를 맡기시면 내가 바뀌었을 때 순서는 누가 맞춰주죠?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런 거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좀 더 어때요? 편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교재에 없는 것 좀 할게요.
교재는 38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이 간격을 줄일 거예요. 이 간격을 뭐 할 거라고요?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무슨 선을 만들어주세요? 실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실선, 점선, 이중실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선이 되시면은 안에 있는 게 뭐 된 거라고요?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 아까 3 옆에 보시면은 줄간격이라고 있어요. 무슨 간격이요? 네, 줄간격.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 간격 주는 거예요. 요 사이에. 네. 우리 한글에서는 그 160% 있었죠? 네, 그게 줄간격이에요. 여기에서 1.0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이게 조금 더 작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파워포인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글씨를 안에다 쭉 치시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크기를.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쳤을 때 이 글씨가 더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글씨를 치면 칠수록 알아서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건 교재에 없어요. 여기 밑에 재무계획하고 기대효과만 범위 지정 또 해보세요. 재무계획하고 뭐요? 기대효과. 한 수준 내릴 때에는 뭐 누르시라고요? 탭. 그래서 탭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냐면요. 여기 목록 단추 눌러보시겠어요? 네, 기호.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이 기호 말고 다른 기호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누구 지정이요? 사용자가 누구죠? 나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쨌든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없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한자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뭐 하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얘네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죄송한데 취소 좀 해주세요. 또 취소. 이게 2016년도부터 안 뜨는데 여기 글꼴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거는 따로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그 한글 나오기 전에 여기 한글 나오기 전에 요 위에 보시면 윈딩스라고 있어요. WING 찾아보세요. 이건 불편해요. 이건 옛날 버전에선 잘 됐는데 저희가 배우는 2016년도 버전부터는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찾아보세요. W 찾으세요. WING 아래쪽에 있어요. 한글 나오기 전에 보고 가세요. 더 가세요. 밑으로 쭉 가세요. 쭉. 그 위쪽에 있어요. 한글 나오기 전에. 거기 있어요. 보고.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밑으로 더 가세요. 더. 한글 나오기 전에 있어요. 이제 한글 나왔죠? 거기 여기. 그거 맞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누르세요. 그거 찾으셨어요? 눌렀어요. 안 눌러졌어요. 안 눌렀어요. 왜냐면 여기에 떠야 돼요. 그 영어가. 누르면 아니구나. 변했구나. 그대로 두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윈딩스라고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이게 원래 그 윈딩스가 이런 목록 같은 거 요런 도형 있죠. 그런 거 갖고 있는 그 글씨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기에서 잡아주고 들어가야 그 모양이 떠요. 거기 들어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 영어가 안 떠요. 그래서 순서는 요거 먼저 선택하고 여기 눌러주세요. 요거는 이따 한번 더 연습할 거예요. 여기 목록 단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이렇게 도형들이 떠요. 네, 도형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서 왔냐면 이걸 누르면 그 영어가 안 떠요. 그래서 윈딩스를 먼저 잡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도 글머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뭐 마우스로 하고 싶다, 비행기로 하고 싶다, 그럼 그거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그 모양으로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사용자 지정. 그거 눌렀는데 이거 네. 눌렀는데. 그럼 그거 누르셨어요? 확인. 여기 확인. 네, 그래 그거 보여.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그 모양으로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는데 이게 왜 불편해졌냐면 옛날 버전에서는 지금 여기를 누르면 그 영어가 뜨거든요. 근데 2016년도 버전에서는 이걸 누르면 여기에 그 영어가 안 떠요. 안 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뜨네. 근데 이게 뜰 때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하실 때. 뭐 2번도 있고 몇 번도 있어요? 3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뜰 때 있고 안 뜰 때 있으니까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그림으로도 가능해요. 뭐로도 가능하다고요? 그림으로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림으로는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림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걸로 잠깐 보여드리면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저희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 앞에다가 기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유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뭐냐면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어떻게 주죠?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저처럼 선택 잘 못하는 사람은 찾다가 시간 다 가요. 네. 그래서 선택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해야지 그러고 눌러버리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 보면 고민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 가보면 메뉴 많죠. 뭐 먹을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한 개만 전문점으로 하는데요. 그것만 시키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 그렇죠. 일명 결정장애. 이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계세요. 위치. 그래서 목록으로 갈 거냐 번호로 갈 거냐. 그리고 실무에서는요. 아까처럼 찾아서 쓰지 마시고 그냥 방법은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로 쓰세요. 네, 왜냐면 찾는 것도 시간 가잖아요. 네, 시간 가면 나 오늘 남아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누가 문서 만들어라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점만 찍지 말고 저장해 놓으라고. 갖고 와 그러면 그때 점 찍어 갖고 갖다 주라고.
네. 왜냐면 미리 다 해갖고 갖다 주면 일 또 시키잖아요. 그렇죠.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요령껏 해야지.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일 잘하면 인정은 받는데요. 내가 늙어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네, 그렇죠.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이제 여기에서 더하면 혼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령껏 하는 거지. 무조건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인정받겠지라고 해갖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집에 가서도 막 일하고. 그럼 인정은 받는데 그게 답니다. 근데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일 잘하네 그게 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내 몸만 흉내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만족. 그렇죠. 그땐 그랬죠. 어렸을 때는 내가 만족하면 남들도 만족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만족하면 내 일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넣는 것